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지금 오늘이 6월 9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 저도 자녀 백신 접종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제 근처 의료기관에다가 예약했다가 토요일 날 드디어 맞았습니다. 밤에 12시 정도 낮 12시 정도에 맞고 밤 한 11시쯤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타이레놀 먹고 잤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근육통과 미열이 있고 아프더라고요. 못 견딜만 하지 않고 당연히 케바케로 사람마다 차이는 다르다고는 하는데 보통 얘기를 해보면 저랑 비슷한 증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단 하나 놀란 게 저 혹시 이제 독감 걸리셔서 타미플루 맞으셔본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우리가 감기 걸려서 그 하는 거랑은 약간 조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 아픔의 정도라든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래는 가지 않았고요. 해열제는 꼭 타이레놀 아니어도 비슷한 계통의 그 해열제, 근육통, 이완제 먹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타이레놀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날까지는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약간의 이제 근육통이 남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가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2차 접종도 남아 있고 전 국민이 집단적으로 면역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는 못 벗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뭐 그 운 좋게 맞게 된 게 아주 정신적인 건강에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헌법하고 공직선거법을 번갈아 가면서 최신 판례 또는 최신 기출문제를 추록과 자료 형식으로 해서 올려드리고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지난달 말 5월 말에도 헌재 판결 2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헌 판례, 하나는 그 국가배상법 쪽 그러니까 그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그 정신적인 그 손해배상 인정 안 해준 거 그 2개가 위헌 판결 났는데 정치자금법은 우리 부속법령 정치자금 파트 할 때 추록으로 오래 붙이기 좋게 뭐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알 권리 침해된 판례라서 제가 자료로 내드리면 나중에 우리 2부 정치자금법 파트 할 때 그때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자, 부속법령 6-2면 국회법 6-1로 시작했고요. 국회법을 바로 국회법이 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우리 오늘 101페이지부터 하실 거예요. 자, 페이지 101. 휴회 8조부터 보세요.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해서 휴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항을 밑에 2개의 지문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항에서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를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기출지문 1번에서 국회는 휴회 중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작년 국회 9급에서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밑에는 작년에 지방 그 7급 서울 7급하고 지방 7급은 문제가 같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정지문으로 이 항을 그대로 기출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중에서 1항 둘 다 2년으로 하는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서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데 이 항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밑에 기출지문이 작년 그 지방 서울 7급에서 끝에 보시니까 그 선출된 날로부터 2년 아닙니다. 전임자의 잔임 기간. 앞에서 공직선거법 임기 정리됐던 대통령 빼고 쭉 원칙과 예외로 해드린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요. 밑에는 그 작년 원래 없었는데 작년 문제에서 10조를 문제를 내 가지고 10조 보시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다음에 바로 뒷장에서 보시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데 표결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개 짬뽕해 가지고 그 앞에 거는 맞게 하고 감독한다. 그다음에 그 뒷문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까진 맞는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10조와 11조를 묶어서 넘기시고요. 11조는 이렇게 계속 위원회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데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를 기출 지문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12조는 정확하게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중요 조문입니다. 12조. 그리고 12조 옆에 페이지를 하나 적어두세요. 366. 자, 설명 듣고 같이 가봅시다.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1항에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해요. 그래서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지정이 나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자, 바로 밑에 2항에서 의장이 심신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할 수 없게 돼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때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 지금으로 말하면 더민주죠.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2번에서 1번은 연장자라고 해서 틀려 있고 2번에서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는데 2항으로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1항과 2항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잘 보시면 4번도 작년 서울 7급 문제인데 나이가 많은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에서 전형적인 패턴이고 왜 여기에서 제가 366페이지로 가려고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가봅시다. 366 정부조직법 쪽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헌법 조문 말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때 어떻게 나눠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지와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 접고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22조 국무총리 직무 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끊으세요. 거기서. 그게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처음부터 지정이 나오지 않아. 이게 그래서 시험에 밑에 기출지문 보시듯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가 막 섞어서 내지는 않는데 파트가 달라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놓는데 애매하게 공부해 놓으면 헷갈려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지정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끊으셨죠? 국무총리,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테마를 이것처럼 요 두 개를 이거는 이제 1항, 2항이 아니라 여기 366페이지는 하나의 조문에서 전단과 이렇게 후단이잖아요. 요 후단의 지정이 나와 여기에. 빨간색으로 너무 자, 그래서 후단을 보시면 국무총리, 부총리 모두 사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때 대통령의 지명이 나와요. 있으면 지명받은, 없으면 26조 1항에서 제, 교, 과 외우는데 통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 바로 뒷장에 보시면 제, 교, 과, 외, 통, 법, 국행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따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서 그래요. 5순위까지밖에 안 물어봤지만 이 369페이지에서는 더 밑에 걸 물어볼지도 몰라. 다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세요. 장관 전부 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출지문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크로스로 틀리게 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66페이지에 있는 기출지문들도. 다시 앞으로 오시면 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 선출합니다. 14조 사무총장 직무대행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밑에 국회 법령 더하기에서 국회 사무처법 사망 4조 사망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밑에 지문처럼 속였을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입니다. 등 빈출이라고 해놔서 너무 기출 그 표시 달기가 번거로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 쪽을 보세요. 1항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우리 오늘
공부하는 곳에서도 하나 보긴 하는데 국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헌법 개정하는 기명투표 이렇게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기명투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이 무기명투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 조문마다 무기명이 들어가 있는 조문들도 꽤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는 거고 없는데 표결하는 절차가 끼어 있죠? 그러면 무기명입니다. 그 상세한 조문은 뒤쪽에 제 필기 해드린 것과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국회에서 무기명, 그 다음에 제적과반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기명보다는 제적과반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거하고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틀리게 내고 있어요. 자, 일단 밑에 17조랑 섞어가지고 그 17조만 바로 보시면 임시의장은 무기명 똑같은데 제과 출과예요. 여기서는 임시의장 지금 보시는 의장 부의장 선거 쪽하고 이쪽 여기는 제적 과반수 출석 그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 출석 의원 이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 다수 출석에 다수표를 얻은 자. 그 다음에 15조 2항 3항은 읽어보시되 밑에 기출지문에서 1번은 바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뒤쪽 제적 과반수 득표 맞고 그래서 앞에서 기명투표 틀렸고 밑에는 이걸 써놨죠. 임시의장 그 선거로 기출지문 2번은 국회의장 부의장 무기명 맞는데 제과 출과 여기는 제과 출과로 해놨네. 여기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한 의원의 다수표를 얻은 자를 임시의장으로. 그러니 기출지문 1번 같이 나왔을 때 빨리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됐었어야 됩니다. 17조의 기출지문 1번. 국회 임시의장 상임위장 선거와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의 정족수가 같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번, 3번 그대로 읽어보시고 18조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조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네요. 언제든지. 20조 의장, 부의장 겸직 제한하는데 의장,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묶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묶으시고 페이지를 109 두 장만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그 국회법에서 겸직할 수 있는 거 뭘로 해놨는지 먼저 봅시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29조. 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건 지금 이거의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겸할 수 있지.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다 하죠. 국회의원이 장관하죠. 자, 그래서 그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1위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의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이런 것들을 빼고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2번에서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봅니다. 말장난 칠 때 뒤에 퇴직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의원의 직 겸할 수 없다 받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20조의 2입니다. 지금 보실. 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1항 왜 의장에다가 꺽쇠를 쳐놨냐면 밑에 있는 기출 지문들처럼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계속해서 자주 빈출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장을 기억을 하세요. 그 의원 신분 갖지 못한 그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는 동안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항에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 가질 수 없어요. 다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다시 당적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나와서 당선되고 싶으면 당적을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선법 47조 페이지 적어두십시오. 공선법 47조에다가 페이지 37 우리 책이에요.
거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그쪽에 이제 규정이에요. 정당 추천을 후보자로 받으려는 경우 임기 만료일 90일 전부터 90일을 바꾼 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90일을 바꿀 수 있어요. 숫자 나오면 항상 조심하세요. 숫자가 나오면 그래서 90일까지 암기해 두시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탈한 그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 만료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당으로 가요? 그게 아니고 이탈할 당시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조 읽어보시고요. 24조를 잘 보세요. 이번에 새로 넣은 건데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이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선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 지문처럼 나온 기출 지문이 아직은 하나도 없는데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넣어놨으니까 혹시 나왔을 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이제 틀렸죠. 헌법은 대통령 취임 선서 의무가 그 헌법 조문에 있고 이 국회의원 취임 선서 의무는 국회법에 있다고요. 해설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품위 유지 의무 읽어보시고요. 국회의원 체포 동의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 절차 갑니까? 일단 조문을 보시면 정부한테 먼저 가요. 중요한 건데 권력분리 원칙상 그런 건데요. 1항 보시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범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서 국회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관할법원 판사 사법부가 땡 정부가 한 다리 건너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번 시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 108쪽 맨 위에 있는 2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읽고 볼까요?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포스트잇에 다 써가지고 붙여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 있을 거예요. 이제 기본 강의 때도 사용한 우리 부속법령집이니까 이렇게 요거를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는 판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서 체포동의 나올 때는 여기 108페이지 부속법령으로 말하는 건데 페이지 써드릴까요?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108페이지 해임 건의는 157페이지 탄핵 소추할 때 165페이지 각각 부속법령집 책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도 적어두시오. 이거 안 그려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다 칸 채우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포스트잇 이게 제 여러분들한테 홍보했던 제 유튜브 포스트잇이거든요. 여기 요 정도 사이즈에다가 요 정도만 해서 여기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아주 시험장에서 완전 땡큐 조문들입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헷갈려서 틀리기 완전 쉽고 그래서 2항을 먼저 읽어볼게요. 26조 2항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의장은 1항에 따른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얘 때문에 탄핵소추 때문에 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읽는 것들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밑에도 다음에도 써놓는데 자 체포동의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이 뜻이에요. 24시간, 72시간에 내에 표결해. 표결 안 하면 이게 극한이에요. 표결 안 하면 폐기간주, 체포동의는 표결해야 됩니다. 잘 읽어보실까요? 다만 체포동의안이 73일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합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비교할 때는
지금 2472는 눈치채셨겠지만 다 똑같아요. 여기는 2472, 2472. 여기도 무기명인데 가로를 쳐놓은 거 이유가 좀 이따 있어. 근데 여기만 대표적으로 딱 달라지잖아 지금. 체포동의 요청했는데 표결 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면 자기 의원들 체포동의 요청했는데 맨날 표결 안 하고 자 그러면 기출지문 1번 2번이 그거네요. 여기 폐기간주로 문제를 바꿔낸 거 2472 무기명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음 보고 때부터 2472 기출지문 2번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틀려 있습니다. 3번 그대로 맞고요. 여기서 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57페이지로 가시는 겁니다. 뒤쪽에서는 중복되게 설명 안 드려요. 여기 뒤쪽 나갈 때는 바로 지나갑니다. 자, 157페이지. 처음에 아까 무기명 투표 설명드릴 때 국회에서 따로 규정이 없으면 원칙이 무기명 투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체포동이 저랑 같이 1항, 2항 읽어보시는 동안 무기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이거 안 써놓고 퀴즈 내면은 못 맞춰. 무기명이라고 여기 앞에 다시 보셔도 돼. 무기명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무슨 투표 원칙? 무기명 투표 원칙. 그게 원칙이야. 이 문구가 어디 써 있어? 지금 오신데. 보십시오. 157페이지. 여기 해임 건의 볼 때. 자, 7항을 이 해임 건의 보시기 전에 국회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를 6항으로 보실게요. 112조 표결 방법 6항.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그래서 얘가 얘들처럼 무기명이라고 안 써 있어도 무기명 투표인 거야. 그러면 암기하기가 뭐만 암기하면 돼. 여기는 전부 24, 72, 24, 72, 24, 72. 여기 안 써도 다 똑같다고요. 자, 전부 무기명. 근데 얘만 그 조문에서 무기명이라고 안 써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기명. 그 원칙은 112조 6항. 112조 4항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헌법 개정안 표결하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역사적 책임 소재를 나중에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수많은 법률도 물론 이제 기명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발의한 의안 이런 것들이 남겠지만 여기서 헌법 개정안은 아예 명문으로 기명 투표한다고 박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결은 아까 조문에서 보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7항을 보시면 해임 건의가 나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사실을 보고하고 똑같죠. 체포동의랑 보고한 때로부터 24, 72 이내에 표결하는데 안 되면 폐기간주입니다. 두 개가 폐기간주야. 요 두 개가 이제 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표인데 이걸 머릿속으로 안 그리고 조문을 따로 암기하지 않고 조문을 따로 공부만 하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보신 건 여러분들 기본기입니다. 왜? 얘 때문에. 별표 미리 쳐놓은 얘 때문에. 체포동의 해임 건의는 구조가 똑같았어요. 요거 하나 틀리고 구조가 똑같았는데 자, 165페이지 몇 장만 넘겨보실까요? 2019 법행에서 아주 어렵게 냈으니 이 정도까지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165페이지 오셔서 하단에 보시면 탄핵소추 발의부터 보십니다. 1항이에요. 1항. 여기.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법행 문제가 나온 겁니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법행에서 나온 문제. 딴 데서도. 국가 7급, 법무사, 변리사, 법원 9급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똑같죠. 아까 앞에 두 개랑. 그 다음이 달라.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의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어. 절차가 다르지. 조문도 다르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데 24, 72도 나오고 무기명도 나오고 폐기간주도 나오는데 아까 봤던 거랑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2항으로 보세요. 본회의가 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왜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를 못 푸냐. 2번 문제를 못 풀어요. 2번. 보세요. 법행 2019. 자, 166페이지 2번.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72 그다음에 법사위 회부를 의뢰하지 아니한 것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밑에다가 딱 써드린 그것처럼 지금 두 개 헷갈리게 지금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틀리게 만든 이 지문을 맞추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내려고 어렵게 꼬아서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조 1, 2항을 따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루뭉실 이런 24/72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거기서 틀릴 확률은 없어요. 자, 이렇게 칸 채워서 포스트잇 정리해서 나올 때마다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108페이지로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셔서 27조 보시겠습니다. 자, 27조 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 연장됐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런 조문 나오면 패턴이 헌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패턴 나오면 또한 같다 이렇게 뭐 부서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오면 군사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주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여기도 바로 밑에 2019 국가 7급 법원 행시 2019 기출지문 보시면 통지하여야 하나 끊으시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전형적인 겁니다. 28조 석방요구 절차 읽어보시고 우측에 기출지문 정지문으로 그대로 나왔고요. 29조 아까 봤고 29조에서 하나 기출지문 체크합니다. 29조 기출지문 3번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는데 반해서 국무총리는 겸할 수 없다. 국무위원, 국무총리 다 겸직할 수 있는 직에 국회법에서 8호 위에서 해당 사항이 있고 여기서 추록 5페이지에서 지금 그 29조의 기출지문이 1, 2, 3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4가 있어요. 4를 보시면 추록 5페이지 109페이지 29조의 기출지문에 추가 국회 8급 5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어있는 1, 2, 3번과 다른 패턴인 것은 2호, 3호를 같이 짬뽕해가지고 여기다가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신 기출된 것까지 추가를 하면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자 다음 시간에 29조의 2 영리사무 종사 금지 의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봤어. 그러니까 이거 풀고 110페이지까지 볼 겁니다. 위원회 종류부터 다음 시간에 볼 거였고요.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110페이지 펴두시고 아까 그거야. 왜 이 OX는 답은 알려드렸는데 탄핵소추 발의됐을 때 의장이 발의된 처음 개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게 얘라고요. 요 니은이라고 니은. 문제는 실려 있고 아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은을 못 맞추면 개수 조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넘어오시면 20명 자, 국회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어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B정당이 19명, C정당이 1명 합해서 하나의 교섭단체 가능합니다. 그러니 3번 같이 나왔을 때 속지 마세요. 기출지문 3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정당 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 통일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회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 단체로서 끊으세요. 국회법상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무소속 의원이 의원 20인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틀렸고요.
나머지 2, 3항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위원회 종류부터 뒤쪽에도 중요한 테마가 하나 나와요. 개정법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 아까 그 세 개의 비교표를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